공부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지식톡, 줄여서 공기톡 15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베테랑 MC, 역사와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은 조변이고요. 네, 저는 심리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영원한 10대 놀자입니다. 뭐야? 네, 달달한 미래를 꿈꾸는 연유입니다. 네, 저는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은 도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되게 또 MC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거 안 하다 되게 꿀 빨았는데 또 내가 하려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 괜히 부담이 돼. 이게. 베테랑이시라면서요. 아니 근데 베테랑이라고 해서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자연스러우시네요. 역시 진짜 자연스럽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짬이 있잖아요. 짬이. 예. 짬이. 그 오늘은 누가 준비해 주셨죠?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연유님. 아주 제목 보고, 오랜만에. 예, 진짜 저를 오랜만이다. 네.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에피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오. 책까지 보셨네요. 책을 갑자기 하나 꺼내시는데 책도 봤네. 뭔가 연출된 것 같은. 숨겨둔 무기를 꺼내듯이 유튜브 보고 지금까지 준비한 게 하나도 안 아니었어.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쓱 꺼내시네. 아니 제목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생색. 그냥 두고 보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연유님 에피를 듣기 전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물을 막 생각하고 넣었다. 있었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이거 왜 하지?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순간적으로. 오늘은 뭐 할까요? 오랜만에 댓글 읽을까요? 댓글방이죠. 댓글방 네, 좋습니다. 하지만 댓글방이 개편이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개편에 슬픕니다. 들어가서 네. 놀자의 댓글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요. 네. 연휴의 댓글방. 상콤 뽕뽕. 연유의 달달한 댓글방 아우 시즌 달달해라. 4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달달해. 무조건 저희 기분 좋게 해주는 댓글만 읽는 걸로. 와, 편파적으로 쓰셔야겠다. 농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이 저희의 정말 서포트를 잘해주시고 응원 항상 해주시는 간지주님. 이번에 더글로리 도도님께서 준비해주셨던 컨텐츠 굉장히 안 보셨나봐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도깨비가 보고 싶어지셨다. 마지막이라고. 근데 진짜 도깨비면 언제 마지막으로 거의 뭐 보신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안 봤다는 소리잖아.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봐요 사실 드라마. 도깨비가 강렬하긴 했어요. 너무 그래요? 뭔가 이렇게 재밌었어. 도깨비 전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진짜 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이들에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는 거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편파 소개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두에. 신 놀자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사진 많이 올려주시는 가영직님 안녕하세요 공기통 여러분이라고 이제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 읽기 쉬운 닉네임님 자주 또 올려주시는 분 네. 반가우신 분 언제 돌아왔냐고 아. 눈물 흘리고 계셨다고 다른 아주 분들이 기대하고 많더라고요. 듣겠다고 네. 하셨어요. 이제 그 비트코인 에피소드 비트코인. 네 엘사바도르 좀 양심에 왜요? 그거 보니까 비트코인 에피가 팟빵 메인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목을 무슨 비트코인을 뭐 법정 화폐로 한 나라의 최고 막 이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네. 사실 그런 얘기 아닌데. 아니 배워야 돼. 우리 죄송하네요. 자극적으로 해야 돼. 정확히 우리. 말하면 놀자의 채우지 정도면.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전문 경제학자가 비트코인을 분석한 것처럼 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음에 더 잘 준비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그걸로 낚시 당하신 네. 분들 죄송합니다. 있다면 네. 죄송하고 구독은 눌러주고 가세요. 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레빗키스님에서 네.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난다능이라는 분께서 요것도 이제 조별님 에피소드에 잘 들었습니다. 시즌제 외국 드라마 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에피에 해결될 떡밥 정말 기대하시고. 다 해결됩니다. 아이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논리적으로 딱 깔끔하게. 근데 뭐지?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닙니까? 그래? 놀자가 스파지 마. 못 봤어요. 스파지 마. 근데 지금 약간 조별님 에피소드 많이 까먹었어요.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러면 번거로우시니까 다음 저 할 때 요약. 깔끔하게 요약 해드리고 시작. 30초 요약 좋습니다. 가나요? 좋습니다. 네, 그 다다부인님께서 와 돌아오셨네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기다린 보람님께서도 돌아오셔서 감사해요. 많이 기다리셨다고.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응원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 음. 돌아온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들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네. 제가 아까 농담조로 좋은 기분 좋은 글만 읽겠다고 했지만 농담이고 많은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잘 제가 반영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연우님은 실제로 그러실 겁니다. 근데 예. 좋은 것만 읽으실 겁니다. 연유님은 마치 피드백을 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바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피드백 주시는 건 자유. 바꾸는 건 아, 또 우리 모르겠다. 바꾸는 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부장님 또 빼있는 말씀을. 네, 아무튼 오늘 연유 근데 이상하게 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냥 연유님이 에피하는 날은 뭔가 다들 업됐어요. 텐션이 그래요? 되게 좋아요. 이제 집 곧 갈 거라서 기분 좋아진 거예요. 아 그런 건가? 연유님 할 때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도 좀 들고. 근데 맞아. 대체적으로 감사합니다. 주제들이 되게 평이하면서 재미있으면서 여러분 네. 지금 요게 칭찬인가요? 그럼요. 네. 아, 이거 그럼요. 한번 미묘해가지고. 투표 한번 갖다 해봐요, 이런 거. 투표 한번 해야겠다. 아닙니다. 주변- 이게 주변님이- 칭찬인가? 아니면은 뒤로 돌려서 까는 아니다. 건가? 저도 이제 피드백 중에 이거 좀 좋은 말 많이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말을 해도 이제 의심을 받네요. 제가 아직 사회생활 짬이 부족해서 그런지 네. 이렇게 애매한 게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뭘 준비해 주신 거죠? 제가 테마를 건강으로 잡기로 건강. 했잖아요. 건강.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제가 건강을 주제로 에피소드를 쭉 만들어낼 좋아요. 연유의 생각이고. 비타민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오. 제가 테마명을 좀 가지고 채널명처럼 오. 막 가지고 싶어서 이제 그 놀자님께 요청을 드렸더니 연유의 비타민이라는. 아, 이거예요? 그걸 가는 거예요? 상큼해. 옆에서 이제 다들 상큼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연유의 비타민. 네, 연유의 네. 비타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오늘 첫 에피소드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아. 최근에 나왔어요. 네. 제가 요거를 쫙 읽고 이거는 우리 공기톡 청취자분들께 충분히 공유드릴 만하다 해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노화 방지에 관련된 건가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지?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근데 요즘에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안티에이징. 정말 비타민 같아요. 정말 비타민이군요. 내용은 근데 이제 심오해요. 네. 심오해요? 네. 좀 시간 지나면 암에 대해서도 좀 하고 이런 건가요? 콜라겐 얘기인가? 여기서 예를 들어 콜라겐을 딱 지정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런 게 상술이다 이런 얘기가. 진짜요? 상술이다. 족발 먹으면 안 됩니까? 족발이라니요. 이제 슬슬 협찬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책을 준비하셔가지고. 상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쿨한 할머니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아, 부제목? 쿨머니? 오, 쿨머니 좋아요. 부제 일에 찌는 K 직장인이 가속 노화를 막는 법. 가속 노화. 네, 이란 주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저는 딱히 꿈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요? 누가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신 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할머니가 되면 내 인생에 이러한 장면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요건 있었어요. 우와. 어떤 장면이에요? 약간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대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햇볕 좋은 날에 대학로를 이제 쫄래쫄래 걸어 내려가고 있어요. 좋아. 가방 메고 백팩 메고. 근데 갑자기 어떤 빨간 스포츠카가 옆에 끼익 하고 쓰는 거예요. 급정거한 거지. 그래서 뭐야 놀라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그 스포츠카의 검은 뚜껑이 딱 열리면서 짙게 선텐이 된 유리창이 쫙 내려가요. 그래서 운전석을 딱 봤더니 할머니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자기의 진짜 친할머니. 친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말해요. 야 타. 그게 연우님이니까? 네. 그 할머니가 내가 되고 싶은 거, 제가 되고 싶은 그 정도의 재력이 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연끌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 카푸어. 그 할머니가 나였어야 해. 할머니가 남긴. 나였어야 해. 그래서
제가 딱 이 씬은 살면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할머니 돼서 이렇게 내 인생에 딱 차 한 대 뭐 입고 빌릴 싶다. 수도 렌트할 수도 있고 뭐 가능하네 충분히. 그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빨간 그러니까요. 스포츠카. 근데 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 렌트하고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치. 진짜, 그죠? 그러니까 더 진짜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러한 장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않은 자연스러운. 되고 아, 근데 싶은 거지. 멋있다. 근데 멋있다. 예, 이게 저의 꿈이라면 꿈이에요. 그 옛날에 뭐 영화 중에 그 이렇게 뭐지? 젊어지는 거였나? 할머니가 젊어지는 얘기였나? 그 김수현이 마지막에 음. 오토바이 타고 야타 이런 장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할아버지였던데 젊어져가지고 김수현이 돼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야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몰라요. 제가 무의식 쪽에 그걸 봤나? 아무튼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네, 딱 근데 그렇게 멋있네요, 되고 근데. 되게 멋있는 할머니, 네, 쿨한 할머니. 요즘 유튜버로 하면 밀라노나 같은 유튜버. 밀라노나 너무 멋있죠. 네, 너무 멋있는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인데 사실 이런 장면이 좀 가볍게는 말씀드렸지만 이 씬을 진정으로 이루려면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맞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돈도 잘 벌어야 스포츠카를 끄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나이에 그만큼 오픈 마인드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한 노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손자가 대학생이면 아마 대충 지금 계산해봐도 90대예요, 제가. 90대. 네. 아.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예요. 추적을 하면은 연인님 나이가 나오겠네요. 뭐 하세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도 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의 기력을 유지하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도 지금 이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0세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할머니를 한 60, 70으로 보면은 이거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90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다. 왜냐면 요즘은 또 70대 약간 70 중후반 되면 확실히 많이 노쇠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60대 분들은 젊으시죠? 되게 뭐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이 간 책 바로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노인 의학에 관해서도 의학 박사를 취득한 그 전문의가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희원 전문의님이신데 이 책을 오늘 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이 책은 건강한 노인이 되기 위해 관리해야 될 모든 도메인을 다 터치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걸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와닿았어요. 왜냐면 보통 뭐 전문가, 의사, 뭐 과학자 연구자들이 건강에 관한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인터넷 보면. 네. 근데 되게 지엽적인 조언일 때가 있어요. 딱 그 불편한 부위만 진료하는, 치료하고. 이게 좋게 말하면 사실 좋죠. 이게 전문적으로 자기의 분야가 있어서 우리가 더 고도화된 의학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못하고 그 딱 현상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책에 나온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성이 본인이 너무 힘이 없고 체중이 막 줄고 다이어트를 따로 안 했는데도 그리고 스스로가 치매가 아닐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경도 인지 장애 판정까지 받고 뇌 영양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호전이 안 돼서 이제 찾아오신 거고요. 이 환자를 더 파악해 보니까 환자 기저에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감과 높은 예민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됐고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근육량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됐던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나오니까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참 연관이 계속 이어지는 연쇄작용이 이뤄지는
생활 습관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 식사, 운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감이 이러한 신체 문제까지 야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약 처방을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뇌 영양제는 이제 안 먹은 거죠. 그 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상당히 호전이 된 거예요. 이 분이. 그러니까 다각도로 사실 이 환자를 관찰하고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인지 능력 떨어지니까 뇌 영양제. 근원적인 이 스트레스성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아프면 만약에 뭐 위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위장약을 처방받잖아요. 내가 왜 위가 아픈지에 대한 근원적인 어프로치는 사실 없더라고요. 병원을 많이 다녀봐도. K 직장인이라면 사실 다 갖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위염, 뭐 자매품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제가 뭐 아는 후배들 한번 만나는데 되게 우스갯소리로 이거는 이제 다 디폴트죠. 뭐 그냥 한 몸이죠. 막 이래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그래서 진짜 좀 심각하다. 이게 사실 뭐 우리는 웃었지만 근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 너무 맞아. 흔하고 오히려 흔하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남성분들은 그냥 참아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많았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그렇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근데 네. 남성분들은 맞고. 참아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런가? 이게 참아가지고 40대 이후에 이렇게 훅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한 방에 많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여자분들은 예민하니까 조금씩 자주 바로바로, 가시고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의학이 약간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외국은 그래도 종합병원에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증상이 여러 가지 과들을 종합하는 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부터를 먼저 선별해 주는 데가 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거를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가 아팠는데 그게 정확히 위로 가야 되는 건지, 그 소화기 내과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면 맨날 인터뷰하잖아요. 뭐 내분비계 내과를 가야 되는 건지, 맞아요. 뭐 아니면은 뭐 신경외과를 가야 되는지 신경내과를 가야 되는지 그거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은 처음에 갔을 때 그거를 선별해 주는 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우리나라 그게 좀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도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분류해주기 위해 첫 번째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반적인 병원, 그러니까 노인의학이 아닌 일반적인 병원에서 요 지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병원 다녀도 한 번도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바로 내재 역량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 지병 유무나 혈압 등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가면 쫙 수치가 쫙 나오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뭐 본인 효능감이라고 그러나요? 효능감.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약간 눈으로 보기 어려웠던 어찌 보면 마음의 영역까지 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삶의 요소로 포함시켜서 이걸 지표화를 한 거예요. 진짜 종합 지표인 거죠. 이러한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단순히 나이가 늙어가는 만큼, 그러니까 나이가 든 만큼 내가 1살 지났다고 1살 동안 늙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났는데 내가 막 3살이 먹은 것처럼 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가속 노화라고 합니다. 네. 슬프다. 가속 노화는 무섭다. 무섭다. 노화는 별로 안 무서운데 가속 노화는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뭐 물리적인 시간이 1년이 지나서 1년만큼 늙어가는 건 좀 안 억울해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3배로, 2-3배를 더 빨리 노쇠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한데, 슬프고. 근데 제가 요즘 살아가는
방식을 봤을 때 현대인들 다 가속 노화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갈아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요즘 또 도도님도 네. 일이 바쁘시고 아씨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속 노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속 노화. 아 근데 말 잘 지었다. 이거 진짜 무섭다. 나 약간 지금 좀 찔리는데. 네, 네, 그래요. 어떻게든 이것만은 피하고 싶잖아요. 네. 가속 노화 너무 그냥 제목을 다 가속 노화로 가죠. 네, 자극적이네요. 네. 네, 너무 그러네요. 무서워요. 듣기만 해도. 네, 가속 어쨌든 노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좀 저에게 도입해 봤을 때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업무를 하면 사실 그 업무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이 되게 꽉 차 있어요. 그 업무 자체 생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네, 그럼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이렇게 빳빳해지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장기화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제 불면증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밤에 잠을 안 자면 허기가 지잖아요. 뭘 그렇죠. 먹고 싶은 사실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거기가 더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극적인 야식을 찾게 되죠.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소화 안 되고 잠 못 잤으니까 업무 능력 떨어지니까 네. 당연히 퍼포먼스 안 나오겠죠. 놀자 하루인가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업무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했는데 그 업무 자체를 잘 못 수행했으니 스트레스 받을 거고 그러니까 네.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K 직장인의 하루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가속 노화의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정말 피하고 싶은 가속 노화를 어떻게 해야 여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보신 것 같아요. 이 의사 선생님께서 답을 알려주세요. 네. 네. 먼저 우리의 몸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사실 수렵 채집 시대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치. 우리의 본능은 달달한 고혈당의 음식을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러한 음식들이 구하기 어려웠고 생존에 유리한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땡기는 거죠. 본능적으로. 하지만 옛날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요즘은 그 달달한 음식이 가장 구하기 쉽고 싼 음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먹다 보면 혈당이 치솟고 그 혈당이 치솟으면 또 바로 꺼져버려요. 이 진폭이 되게 크잖아요. 이런 당부화를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다 그 흡수하지 못한 남는 당들이 지방이 되고 목도 간에 흡수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뱃살이 돼버립니다. 네, 단순히 말하면요. 네. 거기서 왔구나. 네. 우리가 이제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먹는 만큼 아무 소비를 못하는 거니까. 게다가 코로나 때부터 신체 활동이 현저히 줄면서 이러한 복부 비만, 근육 감소, 가속 노화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어떻게 살 뺄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많이 움직이고 안 먹으면 돼요. 네. 맞아요. 공부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네. 교과서 중심으로 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솔직히 진짜 어렵잖아요. 네. 이거 다 알고. 네. 도처에 깔린 쉬운 쾌락들을 참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음식들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되어갖고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영상들 그 길이도 점점 더 짧아지고 어떻게든 더 빨리빨리 우리에게 도파민을 제공하는 쪽으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카톡방에 그룹방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시도 때도 이제 없이 울려대죠. SNS 알람들이. 근데 이러한 모든 자극들이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의 역치 자체를 높여버렸어요. 이제는 웬만한 자극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 진짜 저도 너무 요즘 피로한데 내가 뭐 물리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뭐 고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왜 피곤할까 봤을 때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제가 쉬어도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는 마음의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신경과학에서는 어떤 자극에 집중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대요.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약간 멍 때릴 때 뇌의 어떤 부분에 혈류가 가는지를 fMRA라는 기구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뭔가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고 컴퓨터로 따지면 약간 절전 모드? 절전 모드일 때의 우리 뇌 상태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뭔가 그냥 쉴 때 있는 애구나, 멍 때릴 때 있는 애구나 이런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몸 안팎의 자극을 뇌로 받아들여서 감정과 동기부여를 조절하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내부 장기의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신기했던 게 과거의 경험, 기억과 함께 무의식적인 사고체계를 여기서 형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식의 주체가 에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 에고의 실체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다. 이런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네. 이렇게 나를 나로서 인식하게 해주는 영역인 뇌의 영역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아까 컴퓨터의 절전 모드랑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절전 모드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를 완전히 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 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런 깜짝이야. 바로 켜지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자. 네, 바로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몸 안팎에서 벌어진 자극에 약간만 긴장하고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있어서 현대인의 뇌에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항상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우리가 쉴 때는 쉬고 좀 집중할 땐 집중해야 되는데 매 순간 긴장 상태로 켜져 있으니까 정작 진짜 몰입해서 일해야 될 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뇌 상태는 ADHD 환자의 뇌 상태와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 예민한 상태로 어느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면 도처에 있는 유혹에 방황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방황하게 되면은 쉬지를 못하는 거고 쉬지 못하면 집중력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약간 이렇게 명상? 하고 네. 있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한 정확해요. 느낌?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명상입니다. 전에 제가 명상 관련해서도 에피소드를 한번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때 말씀드린 마음 챙김 등의 명상을 하면 마음의 혼란스러운 정도,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고요한 그 평안한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안정적인 디폴트 네트워크에서는 회복력이 이제 높아져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곧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 불안정하다. 그러면 회복력이 낮은 상태인 거고 약간의 스트레스만 와도 이제 바로 번뇌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 진짜 많이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즘 그 다음으로 많이 말하는 게 번아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진짜 약간 입버릇처럼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번아웃 증후군은 마음의 엔트로피가 극단적으로 높아 뇌를 마비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무섭죠,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크푸드나 설탕 범벅의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또 메시지도 시시때때로 오고 이런 모든 환경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영향을 준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fMRI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생활의 전반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그 노화를 아주 빨리 가속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가속 노화의 악순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역시 이거는 조연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 자연인이 되면 되죠. 맞아.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연인이 돼야 돼. 항상 주장하시는 자연인. 네. 맞아요. 세계 탐욕인 보십시오. 근데 멍 때리면서. 진짜 저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번에 책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우리의 몸은 옛날에 진짜 수렵 채집 때랑 똑같은데 그쵸. 자연과 맞아.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너무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DNA적으로 맞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힘든 거 아닌가. 울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자연인도 하나의 방법은 맞죠. 그쵸. 외부의 자극을 어쨌든 그쵸. 다 끊고 숲속에 들어가잖아요. 자연인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아 근데 본능 때문에 인간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은 맞아요. 본능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직도 그 자연인의 꿈을 버리지 못하시고 네. 자연과 아주 반대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처자식이 있어서 또. 자연인. 네, 자연인 말고 있을까요 방법이? 그러게 어떤 일단 방법이 일단 여기 있을까요? 보니까 응. 건강한 걸 먹어야 되네. 그쵸. 당이 기본. 일단은 건강한 거 먹어야 되고 SNS를 끊어야 됩니다. SNS 저는 그래서 네. 이번에 유심을 하나 샀어요. 저 그래서 약간 그 업무용 폰과 네. 약간 그 개인용 폰 나누는 게 맞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여담인데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제가 맞아. 나중에 한번 요거 관련 에피소드 준비하려고요. 어. 약간 우리도 너무 많이 먹고 그동안 이제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소화하느라 단식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간헐적 단식도 사실 그 맥락에서 나온 거고 맞아요. 디지털도 맞아.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가 싶거든요. 진짜 옛날이긴 한데 네. 그것도 한 10년 됐네요. 근데 음. 핸드폰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귀찮아서 안 만들었어요. 우와. 한 2달? 진짜? 네. 한 2달 정도 됐던. 언제적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10년 옛날이죠. 전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직장이 없었을 때이고 아. 대학생 때 이렇게 가는데 대학생 때요? 네, 대학생 때 좀 10년 더 됐겠네. 그러면 직장은 아니었어. 직장인은 네. 아니었을 때. 근데 그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나는 좋을 것 불편하지 같아. 않아. 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그치. 다른 사람 바로 속 연락이 터지지. 안 돼. 네, 다른 사람들 너무 그때는 그래도 네. 카톡 막 쓸 때인데 네. 그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나는 어. 생각보다 뭐 메일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카톡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거리 두기를 해야겠다. 이 소셜 네트워크와 이런 생각을 많이 근데 했습니다. 그거 들었거든요. 저도 그냥 건너 아는 네. 사람한테 들은 건데 그 투지폰을 네. 바꿔봤다는 거예요. 35,000원이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바꿔봤대요. 네. 그분도 되게 특이하신 분이긴 했어요. 막 요가 강사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바꿔봤는데 되게 좋았대요. 삶이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약간 투지폰 사야겠다. 근데 사실은 뭐 업무 초콜릿?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못 하긴 하는데 그렇죠. 네. 맨날은 못 쓰고 한 주말만 뭐 근데 약간 하루만 써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게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그 무슨 뭐 핸드폰에 그 조금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깨거든요. 네, 안 일어나도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과민해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진짜 들거든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러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근데 정확히 제가 이 지점이 없거든요. 없지 어. 않나요? 조교님도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SNS라든가. 저 그래도 이제 연락 오는 건 저 스트레스가 되게 그래요? 많아요. 음. 퇴근하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핸드폰 꺼놓지는 못하고 그냥 그 무음으로 해놓고 소파에 박아둡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보고 볼 거 있으면. 여기도 이미 그 피로가 올라오신 거예요. 이래서 뭐 손님 떨어져 나가더라도 일단은 제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피로가 높으셨나 봐요. 그리고 한번 연락 오면 엄마 스트레스 받는 거 오겠어요. 그렇죠. 업무적 내용도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심지어 그 업무 메일이 따로 있거든요. 네. 업무 회사 메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자꾸 들어가요. 그거를 수시로 진짜요? 새벽에도 들어가고 그건 너무 슬프다. 그거를 내가 왜 들어간지 지금 모르겠는데 디폴트 네트워크가 그게 그 과활성화돼. 그러니까 그게 약간 수시로 피드백을 진짜로. 제가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들어가면서 제가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게 맞아요. 뒤에 내용이긴 한데 그게 도파민을 분출시킨대요. 새로운 아무튼 정보잖아요. 나에게 새로운 메일이고 나의 새로운 SNS고. 공개톡에 계속 들어가서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나 했을 때 계속 보면서 조회수 몇 개나 조회수 몇 개나 우리가 하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아무튼 한다는 거 거기서 뭔가 보상 체계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새로운 SNS 글이나 뭐 우리가 메시지 계속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이런 게 도파민이 분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도파민. 그 손을 묶어 놓던지 해야지 안 되겠네. 도파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데 있고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있었다가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마약도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하면 기분 좋지만 그러니까 그 효과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고통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기분 좋게 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계속 하는 것처럼. 아까 역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도파민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향상성 있는, 옛날 사람 표현에도 말했지만 도파민 사랑이 있고 세로토닌 사랑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로토닌 사랑이 가장 지속적인 거고 오랫동안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너무 순간순간의 자극, 쾌락 그런 거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쇼츠가 진짜 아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계속 너무 10초 만에 심각해요. 20초 그냥 훅훅 가자. 그러니까 눈이 유튜브 아파. 왜 이렇게 해서 끝없이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쇼츠 끝에 이제 다 봤으니까 끄세요 이러고 끄더라고요. 어떤 거. 근데 또 그래도 그게 돼요. 그걸 쓱 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쇼츠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저는 그렇죠. 제가 이제 SNS 뒤에 내용이 좀 앞에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가속 노화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솔루션 나옵니까? 네. 바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종합 지표인 내재 역량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내재 역량을 끌어올려라. 그 아까 내재 역량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점수한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내재 역량이 충분히 올라와 있어야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해요. 저자는 내재 역량을 지지해주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4가지 M, 4M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4M이라는 개념은 미국 병원협회와 미국 노인병학회, 노인병학회 등이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동성, 모빌리티, 두 번째 마음 건강, 멘테이션, 건강과 질병, 메디컬 이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의 앞 글자를 따는 거예요. 포엠이. 이 4가지 기둥이 잘 관리가 돼야 내재 역량이 높아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노쇠하지 않고 이제 활기찬 노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동성은 신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다들 알다시피 치매 예방이 되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당연히 다들 아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하던 것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올바른 이동성의 내재 역량을 강화시켜 주려면 사실 되게 그 식성으로 표현을 하면 잡식을 해야 된다. 여러 세부 도메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된다. 너무 달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스트레칭이 들어간 운동도, 유연성을 증대해주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근력을 점점 현실에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걸로 가네요.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하면 또 근력이 코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PT 해야겠네, PT.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 이거를 하면,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정말 노인 세대가 되면 건강 자체도 엄청나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정말 젊은이 못지않게 살 거고 어차피 의학의 효과로 오랫동안 100세까지 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은 의학의 치료는 받아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렇게 포엠으로 관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100살이 되면 너무 누워서 100살까지 살면 너무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빨간 스포츠카가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저는 무조건 이 포엠으로 관리하려고. 전제 조건은 빨간색 스포츠카다. 네, 무조건 빨간색. 네. 아니 근데 진짜 지금도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저도 약간 뭐 이렇게 듣긴 한 건데 지금도 비슷한 형태의 언뜻 들었을 때 실버타운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근데 실버타운이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되게 뭐 나이든 분들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되게 집 형태긴 한데 그 근처에 뭐 병원도 다 있고 운동하는 시설 뭐 아니면은 뭐 교육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게 다 갖춰 있는 어떤 마을 같이 되어 있는 데래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다 될 거예요. 포엠이. 네, 그렇죠. 네. 그 안이 다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이 된 그리고 거죠. 그냥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명성도 명망도 높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또 다른 입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게 있지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아무튼 젊은 나이잖아요. 노인 세대를 생각할 때는 아직 30대니까.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충분히 셀프로 관리할 수 있을 때부터 그렇죠. 이 포획을 좀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잡식 운동을 해야 된다. 잡식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다. 네. 그래서 올바른 이동성의 내재 역량을 강화시키려면은 운동 전에 먼저 충분한 영양과 휴식, 그러니까 수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은 안 자고 저는 진짜 충격적인 게 잠을 안 자고 살 빼야 되니까 걷기를 2-3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잔다기보다 이제 충분히 안 자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운동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젊을 있는데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잠자는 시간 줄이면은 그 살 빠지는 호르몬이 줄어들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대요. 차라리 더 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뭐 운동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먼저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된다. 그 백그라운드에 있고 그 위에 바른 자세, 코어 힘,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있어야 되고 그거 위에 전신 근력이 있을 거고 이 모든 게 뒷받쳐진 다음에 뭐 걷기 등산과 같은 사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는 동작이잖아요. 걷기나 달리기 같은 게 그런 게 있고 이것들을 모두 활용하는 스포츠가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되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뭐 스포츠나 걷기, 뭐 등산과 같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좋지만 솔직히 우리가 약간 외형을 위해서 하는 것도 크잖아요. 외형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가 이동성이라는 내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가 좀 잘못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건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딱딱 스텝 바이 스텝이 잘 안 되면은 조화롭게 안 되면 오히려 가속 노화에 빠진다고 해요. 네. 그리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은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 자체가 가속 노화를 향한다면 운동을 하고 뭐 건강식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가속 노화의 사이클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마음의 엔트로피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에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저도 좀 마음챙김 그 명상 어플로 하면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라는 게 원래 과학적으로도 냅두면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엔트로피도 신경 써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방황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피어난 분노, 욕심은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못 내리게 해요. 근데 전 욜로족 요즘은 좀 말 많이 안 하던데 욜로족도 사실 비슷한 기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에 있다라는 그 분노 그 분노로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현재의 모든 걸 소비해버리는 근데 사실 다들 알지만 이 모든 걸 소비해버리는 욜로의 결과는 더 심각해진 번뇌 파국이다. 네. 스트레스로 인한 가속 노화 현상이에요. 마음의 결핍을 더 많은 소비로 해소할 수 있다는 그 생각과 그리고 사실 소비를 왜 해요? 남과 이제 비교했을 때 내가 이거 나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더 많은 소비를 불러일으킵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의 고통을 만드는 근원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꼽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 소비 자본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분노를 먹으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점에 있는 게 뭘까요?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요즘 좀 오르던데 다시. 네, 이렇게.
결론이. 이 정점이 있는 게 바로 위치제입니다. 위치제? 그러니까 명품 가방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물 자체의 사용 가치를 사회적 가치가 압도하는 거예요. 사실 뭐 명품 가방이 사용 가치라 하면 가방이잖아요. 내 물건을 넣고 이제 들고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그쵸. 근데 그 명품에 씌어진 그 사회적 가치,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 사회적 가치가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물을 소유하고 그 소유를 하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이제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뭐 저도 가지고 싶은데 명품 옛날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저 명품 막 엄청 사시다잖아요. 컨텐츠끼리 막 충돌하는 거. 근데 저는 질풍노 도의 시기. 네, 좀 사글러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느 순간 또 수그러 들어가지고 명품은 안 샀는데 네. 슬프게도 제가 이제 이 포엠이 안정이 안 돼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때. 지금 그래 조금 안정이 됐나 봐요. 네. 그 슬프게도 이 포엠이 안정되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이런 위치제를 향한 욕구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핑으로 푸는 분들 많죠. 소비 활동을 하면 우리가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도파민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뭔가를 샀는데 내가 행복해서 뭐 기분이 좋아졌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핸드폰 안 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제 행복감을 낮춰서 저의 마음 낮춰서.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네. 바로 네 번째 M, 나에게 중요한 것, What Matters입니다. 과연 그 명품백이 나에게 필요했던 걸까? 살 때는 도파민이 분출되어 좋았지만 지금 쌓여있는 카드값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출이 될 겁니다. 깜짝이야. 네. 그러게요.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살 때는 진짜 기분이 좋은데 뭔가 이게 사냥하는 기분이 들게 한대요. 예전에 우리가 성공을 했다. 우리 예전에는 사냥을 진짜 했는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그런 게 없으니까 쇼핑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네. 네. 네. 근데 이제 카드값이 항상 뒤에 남으니까 네. 이걸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호르몬이 또 가속 노화 사이클에 저를 몰아넣게 되죠. 네. 결국 자극적인 소비를 통해 갈증을 해소하는 거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명품을 소유한다고 해도 좋은 건 그때뿐 더욱더 비싼 물건이 아니면 그만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몸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왜 구입하려고 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걸 풀고 싶어서 그냥 그런 거 아닌지, 혹시 배가 고픈 건 아닌지 등등 말이죠. 근데 그 정도 단계 가면은 나를 설득하지 않나요? 이거를 사면은 요거 쓸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살 때 더 요러한 기준에 따라 생각해 보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 어렵나요? 기분 아닌가요? 근데 사실 별로 남자들은 별로 쇼핑 안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본인이 또 좋아하는 건 되게 좋아하던데요. 아이템에 대해서. 그러네. 핸드폰 살 때. 근데 저는 진짜 엑셀표를 만들거든요. 납득. 엑셀표를 만들어서. 진짜요? 네. 과연 내가 이만한 가치를 여기에 부여할 만한가? 와, 진짜로?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면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S라고 하면은 일반이 있고 버전이 3가지인데 처음에는 제일 비싼 거 사고 싶지만 한 45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맞아, 울트라 산다고 했는데. 네.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45만 원을 살 가치가 있는 거 어차피 핸드폰은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내가 S펜을 쓸까? 이 카메라 이어카서 내가 어디다 쓰지 이걸? 이걸 하나하나 하면서 그래 이 정도까지 가치는 얘는 없구나. 이거 너무 무겁다.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서 결론에 딱 도달하는 거죠. 하지만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성인군자 같아요. 여기 진정한 포엠 마스터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물건은 전 이렇게 사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 자잘한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사는데 자잘한 거는 또 오래 쓰고 이런 거는
정말 나 참 좋은 건가? 했으면 좋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놀자님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하고 계시고 있고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그게 어려운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성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소비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대폰이나 뭔가 구매를 할 때 그게 나중에 뭐 새로운 모델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전 모델을 뭔가 지원 안 한다든지 뭔가 좀 불편하게 해서 맞아요. 그 물건의 본질 가치인 사용 가치조차 떨어뜨려요. 맞아요. 그래서 살 수밖에 또 살 수밖에 없게 하고 이게 위치제일수록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소비하는 사이클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돈을 상납하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노예로 사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빨리 이거를 네. 자각하고 포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계속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네. 좀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의학적인 얘기도 되게 많지만 약간 이런 정신적인 좀 어찌 보면 철학적인 내가 앞으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딱 그 편협한 시각이 아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What Matters에서 나에게 중요한 관계 즉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노쇠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말이 무섭잖아요. 우리가 몸 노쇠하는 것만 좀 신경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노쇠하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네. 그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무리 생활을 하니까 무리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 관계가 좋은 인간이 살아남았겠죠. 네, 이게 진화적으로도 그래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아무튼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내재 역량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근데 점점 사회가 핵가족화가 돼가고 SNS 상으로도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족과 같은 강한 연대에서 점차 가상화된 연대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옅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NS로 사람들 많이 보고 막 굉장히 옛날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넓어진 것 같지만 막상 진짜 필요한 강한 연대가 없어진 거예요. 네. 여기서 강한 연대는 진짜 그 사람 간의 케미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고 세로토닌이 나오는 그런 관계.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이런 가상화된 관계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지고 더 외로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현대인들은 뭔가 고대인들이랑 달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러한 가상화된 그 관계에 완벽 적응을 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약간은 기술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런 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나중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나 그런 거에 그 실제와 가상을 뇌에서는 인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계도 그 정도로 가상의 관계로 고도화돼 버리면 그러니까 강한 연대를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분에 전기 자극을 계속 주는 거지. 그건 뭐 포엠이고 뭐 아무 자극은 없죠. 그러면 그냥 마약으로 살면 되지. 바로 즉각적인 반응.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SNS라든가 그런 정도 수준이고 뭐 솔직히 뭐 해도 뭐 그 캐릭터 같은 거 요즘에 뭐 제피토? 제페토? 그런 거나 캐릭터 같은 거 같이 자기를 이입하기는 충분치 않은 매체로만 그게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추후에 정말 고도화 된다고 하면은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의 뇌라는 거는
속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맞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 정도의 몰입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뇌를 속일 정도의 그거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너무 피상적이기도 하고 그 속의 관계가.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고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냄새도 맡고 촉감도 느끼고 그냥 현실 세계에서 우리 모든 감각이 느끼는 걸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어찌 보면 더 잘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그게 더 사람들은 그냥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체제 정도는 지금보다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그때 되면 진짜 사람 간의 관계는 진짜 비싸질 것 같아요. 정말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 돈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지 않을까. 점점 그런 게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슬픈데 막 스카이 이런 데도 이번에 대학 안 간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입학을 포기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또 학교에 애들은 수가 점점 적어지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학교라든 공간은 1차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면 옛날에 막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하면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스케치 코미디 나왔는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관계 맺는 걸 배우더라고 학원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30 몇 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재밌던데. 손 마주치면 뭘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봤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진짜 실제로 만나는 거가 익숙치 않은 그걸 되게 추구하겠지만 아까 비싼 그런 관계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무섭네요 그런 거 진짜. 그래서 참 그나마 우리 때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학창 시절에는 완전 활성화되진 않았잖아요. 맞아. 대학교 때부터 그랬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 진짜 친구들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한 연대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맺지 못한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그 자라난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사회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공허함 때문에 SNS를 더 놓지 못하는 그런 좀 사이클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SNS가 다 잘 사는 모습을 올려놓잖아요. 본인들의 행복한 모습. 그러다 보니 비교 심리가 생기고 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이제 생기면서 소비를 부추기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우리가 말했던 SNS가 워낙 알람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의 디폴트 네트워크를 과도하게 활성시킵니다. 쉬지도 못하게 해서 기력이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강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그게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팟빵 하는 것처럼 모여서 하잖아요, 저희 오프라인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예신 거죠. 네. 꼭 이런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람과 오프라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많이 하시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이게 지나친 가상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왜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될까요? 돼요? 네. 근데 계속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이게 진짜 너무 솔직하시고 가면서 얘네 또 2주 언제 또 기다려 막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우리는 있으면. 진짜 오래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파민 단계를 넘어선 거고 실제로는 세로토닌 단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모임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옛날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거 하시고 보면 되게 짧게 또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보면은 거기에서 순간순간 오프라인에서 느껴지는 뭐 어쨌든 자극 그런 것들 좋아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 봐야지 뭐 맞는 데를 찾지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한 그 룩을 찾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팟빵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 건강한 노인 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제 친구들이나 그런 걸 봐도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한 지점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건
진짜 뭐 어려워요. 또 다른 그냥 관계를 임의적으로 계속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뭐 종교 활동이랑 그쵸. 예전에 친구들, 직장 그거에는 확장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겨요. 이것도 아까 명상처럼 계속 내가 뭐 해보려고 하고 맞아요. 해야지만이 늘긴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분들도 혹시 약간 나는 뭐 MBTI야 나 집에만 있을래 이런 분이 있다면 아이들끼리 또 모여서 행복한 오프라인 모임도 있을 거거든요. 네. 줌으로 만나야죠 그러면. 줌으로 만나요. 오프라인으로 그런 마음에 맞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앱이 있는데요. 메디컬 이슈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항노화요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이는 마케팅 수법인지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콜라겐 얘기하셨잖아요. 콜라겐. 네. 그래서 참 항노화요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앞서 말한 소비주의에 빠져서 이걸 소비하면 마치 우리가 안티에이징이 될 것 마냥. 그렇죠. 네.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이 이런, 하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많이 했죠. 네. 저도 막 안티에이징 제품에 대한 거는 별 니즈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혹시 먹는 영양제 같은 건 없으세요? 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전 비타민도 안 먹어요. 어느 순간 느꼈어요. 더 이상 카페인으로는 나를 지탱할 수 없다. 맞아. 저도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홍삼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홍삼으로? 나는 약간 페퍼민트를 조금 갈아탔거든요. 저는 그래서 홍삼 이렇게 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스틱으로 된 거. PPL 아닙니까? PPL 주세요. 뭐지? 제발. 홍삼 파는 데 어디죠? 그 정관장 사랑해요.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하나씩 짜먹으면 그래도 이제 커피로는 더 이상 나에게 각성 효과는 없다.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맞아. 타우린 뭐 바카스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나 홍삼은 근데 파고 오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 커피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커피를 처음에 마시다가 이제 커피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콜드브루를 먹었거든요. 네. 콜드브루가 더 세잖아요. 네, 한 3-4배 센데 콜드브루로도 그래요? 콜드브루가 더 세요. 근데 콜드브루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그런 지점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약국에 가면 그 센 거 있어요. 맞아요. 센 것도 있어요. 타우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한 3-4천짜리 있어요. 그거를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먹진 않아요. 내 자리에 놔요. 마지막 비밀 무기 같은 거. 맞아. 포텐 뭐라고 있는데. 그거 있어요. 정말 안 되면 얘까지 간다.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뭐 15,000원짜리 이런 거 있어. 뭔데 마음에 안정을 뭔가 내 마지막 비밀 무기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피곤할 때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여기 마음이 안 좋다. 제가 그래서 휴식, 수면 모든 게 기본. 근데 뭐 직장인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그런 거에 많이 의존하죠 사실은. 맞아요. 진짜 피곤하면 직장인들은 막 제가 일할 때 옆에 보면은 막 뭐 영양제도 맞고 그런 직장인들도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어떻게 당장 하라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데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가 사실 포엠을 그리고 돈 내기도 나와요. 당연하죠. 사실 돈이 없으면 이런 생활을 밸런스 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부자여도 욕망이 사실 관리가 안 되면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주시면 되는데. 제가 벌써부터 지금 눈에 욕망이 그득그득해. 써보고 한번 알아볼게요. 욕망에 놀자. 네. 돈 내기도 터치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 가속 노화를 늦추고 내재 역량이 충분한 노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4가지 포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쭉 살다가는 건강한 노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노후하면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벌다가 근데 이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어디서 살 수 있고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뭐 가입하는 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거기에 현재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가 일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 봐도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하다가 병원 가고 그러니까 벌써 젊은데 예전인데 벌써부터 저 너무 충격받았던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일하는 곳에서 많이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나중에 알았지.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일을?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SNS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과노동시키는 사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들도 그 기반 위에서 이런 것들이 또 차곡차곡 쌓여져가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나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지침을 막 적어나갔거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도파민 분비는 자꾸 도파민에 꽂히는 왜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핸드폰 보고 뭐 그쵸, 그런 맞아요. 것들이니까 뭐 유튜브 보고 그런 것들이 네. 시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거 빠지면 운동할 시간도 늘어나고 명상할 시간도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도파민 분비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죠. 네. 어떻게 없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지금 네. 우리가 쇼츠나 이런 게 사실 정상적인 빈도는 아니잖아요. 네. 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과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네.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생활에서의 조금 자제력이라든가 네. 향상성이라든가 좀 조절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데 계속 우리가 그 어떤 자극이 너무 자극적인 많으니까.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스트레스를 좀 저항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피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안 되고 저항력이 네. 약해진 상태가 된다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해요. 내재 역량을 회복 탄력성과 비슷한 굉장히 개념으로 싫어했었잖아요. 네. 싫어했는데 네, 비슷한 개념이라 그렇군요. 내가 너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자극적인 환경에 있으면 내가 쉬지를 못 디폴트 모드가 쉬지를 못하고 그랬을 때는 진짜 뭐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속 노화가 되는 거죠. 클럽에서 엄청나게 놀고 그 다음 날은 너무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즐거웠지만 그래도 어쨌든 몸은 너무 힘든. 행복하기는 해야 되는데 적당히 이렇게 행복한 건 좋지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근데 운동을 해도 도파민은 분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면 되겠네. 유튜브 하지 말고 네. 아주 현명한 아주 바람직한 거죠. 결론입니다. 네, 바람직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좋게 도파민이 발휘될 수 있는. 어쨌든 여기에 운동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운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새로운 자극들이고 그렇죠. 새로운 경험들인데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은 건강한 거지만 여기서 그 연희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받고 있는 도파민들 같아요. 맞아요. 값싼 도파민, 값싼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도도님은 네. 어떠셨어요? 아, 건강한 노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완전 뭐 저를 위한 에피소드 같았고요. 네. 아, 진짜 요즘에 제가 하는 고민 같았고요. 아,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제가 개인 레슨을 하다가 이제 어떤 그 되게 나이 드신 지긋하신 되게 임원분을 티칭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임원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자기가 뭔가 선거 같은 걸 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뭔가 거기에서 당선이 되면은 이제 그 거기 속한 사람들한테 안식년 같은 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10년 정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한테 2달 정도를 쉬게 해주고 싶대요. 유급 휴가를. 너무 좋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2달 정도를 쉬게 해주고 싶대요. 조금 한 최소 월급을 주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좀 쉬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아 진짜 방학이 필요하다. 방학이 필요하다. 쉼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방학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위에는 방학이 없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그래서 방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애들도 방학 없지 않나요? 그런가요? 방학 때 다들 뭐 자기 개발하고 그러나?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좀 약간 쉬면서 쉬었다가 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번갈아 가면서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이 에피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여러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다 들으면 좋은 말이긴 한데 문득 든 그 무슨 낙으로 살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갈등사기 시즌 2인가요? 우리의 지금 너무 도파민의 역치가 높아졌으니 이걸 낮추면 사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의 총량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 역치가 낮으면 쇼츠를 보는 것만큼 도파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요? 네,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인생을 좀 슴슴하게 다시 낮춰야 된다. 자극적인 걸. 평양냉면 같은 삶. 네. 너무 자극적이게 다 슴슴하게 하면 그 슴슴함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평양냉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이 많은 환경이라고 해서 내 즐거움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 가속노화의 런닝머신 일을 달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말 너무 무섭다. 가속노화는. 진짜 자극적이야. 진짜로. 그리고 머리가 되게 뿌했어요. 전 항상.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제대로 쉬질 못하면 머리가 뿌연 느낌 난다. 브레인 프로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 뭔가 안개 끼는 것 같고. 네. 제가 제대로 좀 쉬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은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치. 사실 너무 어려운 모든 분야를 다 터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은. 그쵸. 하지만 이러한 건강 관련한 정보를 계속 여러분께 전달하면서 저도 공부를 할 거잖아요. 올해 좀 건강한 노인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닦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쭉 해주시겠다. 네. 좋습니다. 네. 다 끝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이게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팁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평소 알고 있었던 게 집대성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솔직히 뭐 다 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실천이 문제죠 이제. 근데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약간 경각심 있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또 누가 할 차례죠? 또 전가요? 왔군요. 스트레스의 서클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맞네. 좋은 말씀 다 듣고 또 스트레스의 서클에 들어왔습니다. 스트레스까지 아니고 어쨌든 서클에 들어오셨습니다. 맞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탈출.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또 도파민은 제가 근데 또 너무 자극적으로 준비하면은 그 청취자분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니까 좀 슴슴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공기톡의 도파민은 쇼츠와는 다릅니다. 비교가 안 돼. 서민기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쇼츠는 15초인데 우리 1시간 15분. 알아가는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 최대한 슴슴하게 한번. 도파민 단어 오늘 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속노화랑 두 가지만 가져가줘도.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